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 5월 14일 야간 나스닥 우리가 진입 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차트, 시그널 차트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위에는 자,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자,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 이쪽 붉은색 구간은 매수 구간. 붉은색이 계속 이어지면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이 생명선, 노란색 기준으로 밑에서 놀면 매도, 위에서 놀면 매수. 그리고 이 선은요, 전저점, 전고점 자리예요. 이게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시그널 차트는. 그래서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이 지점은 오랜 시간 동안 깨지를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세가 강한 자리. 이 부근에 오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마찬가지로 위에 이 긴 저항 자리는 이 부근에 오면은 매도가 강한 자리. 여기를 돌파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돌파를 해도 다시 무너지면 매도를 잡아야 되는 자리. 그렇게만 알고 이 시그널 차트를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9시 30분경에 지표가 발표하면서 하방 쪽으로 간 자리거든요. 하방을 갔는데 긴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는 하방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반등할 것 같다. 그러면 매수를 어디 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우리 시그널 차트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금 밑에 처음에 1차적으로 지지 확인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다시 올라가다가 밀려서 이 지금 지지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노란 선 생명선을 올라탔죠. 올라타고 붉은색 모양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노란 선을 이탈하고 다시 노란 선을 넘어서면서 붉은색이 유지되죠. 그랬을 경우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노란 선을 넘어서면 매수 자리.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는 거죠. 손절은 바로 이 저점 자리가 손절 자리고요. 그래서 붉은색이 만들어지고 노란 선을 넘어서고 붉은색이 만들어지면 홀딩. 그럼 유지하면 붉은색이 계속 유지되는가? 홀딩을 할 때 조건은 일단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노란 선을 지지하느냐. 여기를 아예 몸통으로 이탈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몸통으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홀딩이에요. 홀딩. 홀딩을 하고 마찬가지로 990틱도 노란선 위로 올라타고 붉은색이 유지되고 그렇죠. 노란색 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죠. 갔을 때 홀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잡고 여기 위쪽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떨어지는 자리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우리가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여기 10시 부분이에요. 10시 부분 10시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게 보시면 밑에 여기가 지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시간 길게 긴 선이 있는 자리는 오랜 동안 여기를 깨지 못한 자리니까 여기가 강한 지지 자리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서 다시 노란 선을 올라탔을 때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홀딩을 했을 때 노란 선이 상방으로 유지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요 5일선, 5일 이평선 위쪽으로 계속 지지하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홀딩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자리는 일단 노란 선을 넘어서고 붉은색 유지되면 진입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홀딩할 때도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붉은색이 계속 붉은색 구간이 유지되는지,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노란 선을 깨지 않는지 깨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30분경에 본장이 시작했어요. 본장을 시작해서 위에 전고점 자리를 살짝 넘었다 깨고 내려오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도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밑에 지지라인들이 많이 있죠. 지지라인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도 있고, 네? 요 전 지지라인은 깼어요. 그쵸? 그러면 이 전 지지라인을 올라타면 안 되죠. 근데 올라탔잖아요. 올라타고 노란 선을 바로 넘어서고 그러면 여기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여기가 손절 자리. 그래서 노란 선을 넘고 이 붉은색이 계속 여기서 매수를 잡았으면 홀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홀딩을. 밑에 손절이 나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야 되는데 홀딩하는 조건은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붉은 선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럼 밑에 990틱도 보면 240틱은 노란 선을 살짝 깨지만 보시면 990틱은 노란 선을 계속 지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홀딩을. 그러면서 보시면 붉은색 구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노란색 선도 상방으로 유지되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홀딩을 해서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50포인트 정도, 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여기는 강하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자, 노란 선을 지지하고 반동을 했는데 붉은색 구간이 없어졌죠. 붉은색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붉은색 구간을 벗어났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도 노란색 선을 깼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은 요 고점 자리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쵸?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려 그러면 여기 같이 이렇게 붉은색 구간이 계속 이어져서 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붉은색 봉우리만 살짝 있고 음봉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깨서 노란색 지점을 깨고 올라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 그렇죠? 붉은색 구간은 강한 매수 구간인데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크다가 봉우리만 지고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여기가 매수 힘이 약하다는 거죠. 매도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을 맞고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고 홀딩은 노란선 하방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이 노란선을 넘는지 확인을 해야죠. 못 넘고 가면은 홀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넘는 지점에서는 익절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저점, 또 저점.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 하방에 이 저점 라인이 있죠. 여기를 깨지 못하고 다시 올라서는 상황이잖아요. 올라서는 상황이었을 때면 요 노란 선을 넘어섰을 때 매수를 하셔도 돼요. 노란 선을 넘었으면 매수를 하고 손절 자리는 이렇게 짧게 잡고. 그러니까 시그널 차트는 이 노란 선을 그러니까 전저점 전 지지 자리를 못 깨고 반등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노란 선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으면 여기를 깨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하방세가 강하면. 근데 여기를 지지를 다시 넘어섰다는 거, 노란 선을 넘어섰다는 거 다시 상승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매수서
우리가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이 뭐예요?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은 항상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붉은색 구간이 유지되는데 밑으로 밀려도 이 노란 선을 깨지 않고 지지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경우에 홀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 구간이 마무리되고 다시 노란 선을 깨고 다시 올라왔다가 붉은색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음봉이 떨어져서 깼을 때 이런 데 매도를 할 수 있죠. 근데 밑에 이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여기서 못 깨면은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여기가 되게 매수 잡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보시면 자, 잠깐만 볼게요. 자, 밑에 지지자리, 이 자리 못 깨고 여기서 반등, 다시 여기 지지자리가 강한 지지자리 형성됐죠. 선이 길면 길수록 이 부분은 오면은 매수가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항상 반등을 한다. 깨지고 나더라도 다시 복귀하고 올라오면 매수를 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양봉으로 지지하고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서 이 자리를 깨지를 못하고 반등을 해서 요 노란 선을 넘어서면 이 자리가 붉은색이 나오죠. 붉은색이 만들어지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손절은 여기 깨지고 내려오면 이 자리가 손절 자리를 짧게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홀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저는 무조건 진입을 하면 무조건 홀딩. 손절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홀딩을 하면서 길게 먹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뭐예요? 노란 선이 일단 상방향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일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져도 이 노란 선을 계속 지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900틱도 마찬가지로 양봉 올라가 가지고 노란 선을 넘어서고 나서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요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이평선을 여기 보시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는 5일 이평선을 한 틱도 안 깨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양봉 올라가. 이런 데는 되게 강한 자리. 그럼 이런 거는 딱 보시면은 강하니까 계속 홀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은 여기서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데서 이 노란 선을 살짝 건드린다는 거는 이제 힘이 좀 약해졌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올라가서 익절을 하고 나서도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도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게, 자, 강한 구간으로 붉은색이 강하게 유지돼서 올라가서 그러다가 살짝 밀리고 붉은색이 없어졌어요. 긁고 나서 노란 선을 깼어요. 깼죠? 아직까지는 얘는 붉은 선이 유지된 상황이죠. 그쵸? 긁고 나서 다시 반등해서 붉은 선이 형성됐는데 바로 요 전고점 자리를 못 넘고 떨어지면서 이 노란 선을 깨죠. 노란 선을 깼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고 올라가서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손절 자리가 짧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진입을 하면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홀딩을 했을 때 이 노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고 못 넘고 빠질 때는 노란 선이 하방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5일 이평선을 넘지 않고 여기 밑에서 계속 놀면서 하방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윗부분 이 자리에서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진입을 했을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쯤에서 진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홀딩을 했을 때는 자 노란 선을 깼는지 봐야 되고 이 512평선 밑에서 노는지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노란 선이 하방으로 꺾였는지 봐야 되고 그렇죠. 하방으로 꺾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요 512평선 밑에서 노는지 봐야 되죠. 그럼 밑에는 여기가 지지라인이 강한 지지라인이 이렇게 긴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점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다가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한 번에 못 깬다고 생각해서 이 부근에 오면은 익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위쪽에서 익절을 하든가.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 그러면 밑에가 지지 자리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단 매수를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봐야 되는 자리. 자, 봐야 되는 자리인데 자 여기서 올라탔는데 붉은색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방으로 노란 선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다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살짝 매도도 할 수 있는 자리죠. 하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음봉 떨어지니까 매도를 살짝 했는데 밑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밑에 저점을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밑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죠. 쌍바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노란 선을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해도 돼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일단은 이 고점을 넘는지 못 넘는지 봐요. 근데 못 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 그러면은 밑에 손절 라인을 깨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매수를 하면 안 되고 하방으로 이렇게 강하게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 하방 하락세가 강하다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건 일단은 이 노란색을 990픽의 노란색을 일단은 노란색에 근접을 하든가 노란색을 한번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을 이렇게 한번 올라타고 내려왔다가 그쵸? 내려왔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올라탔다가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안 깨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다시 노란선을 올라탔을 때 이 자리가 매수 자리. 손절 자리는 이 자리죠. 올라타면 노란선을 다시 올라타면 매수 자리. 그러면서 붉은색 형성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했을 때 일단 손절 자리는 잡아놨으니까 홀딩을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약하네 하지만 이 노란색이 상방향으로 항상 유지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꾸 음봉이 떨어져서 깨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상방향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죠.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아주 쭉 뻗고 붉은색 구간이 이어지고 아예 이 노란선 부근까지도 오지도 못하고 계속 유지돼서 올라간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위에 고점 자리까지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승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보시면 노란 선이 위쪽으로 상방으로 향하고 있고 붉은색이 구간이 진행돼 있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살짝 밀리죠.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익절을 해도 되고 밀렸을 때 익절을 해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길게 홀딩을 할 경우는 아예 요런 자리 붉은색 구간에서 밀려도 항상 반등을 하는 거니까, 얘가 아예 노란선 요 기준선 생명선까지는 아예 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붉은색이 이렇게 유지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그널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인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이 구간은 위에 고점 자리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손절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위에 고점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만큼까지 갈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쌍봉을 맞고 떨어졌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쌍봉이 나오잖아요. 자, 위에 고점 자리 여기 보시면 18,370짜리 13,370짜리 70짜리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저항 자리가 긴 자리는, 긴 선이 있는 자리는, 이 자리는 돌파하기 힘들고 이 지점까지 오기도 힘들고,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를 음봉이 떨어진 매도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노란색 기준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밑에 떨어져도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매도를 해도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란 선을 아예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바로 고점 자리가, 직전 고점 자리가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저항이 앞에 있어. 그쵸? 저항이 앞에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가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넘고 내려올 때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요 노란 선을 깨질 때, 우리가 매수 잡을 때도 항상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노란 선을 타고 올라갈 때 매수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노란 선을 깨지면서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고 홀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정고점 자리를 못 넘고 여기서 음봉이 두 개나 떨어졌으니까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매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요 노란 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고 홀딩을 했을 때 이 노란 선이 항상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노란 선을 넘었을 때 보시면 990틱 노란 선이 하방으로 유지되고 요 노란 선 근처까지도 오지를 않고 요 5일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이럴 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만큼은 먹을 수 있다. 밑에는 이 자리 2
이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지 라인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을 하잖아요. 제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봐야죠. 이 노란 여기 위에는 자 위에는 노란 선을 넘었어요. 그럼 여기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죠. 그쵸? 여기서는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바로 직전에 고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 고점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고점 자리를 넘으려면 이렇게 붉은색이 유지되면서 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990틱은 아직 붉은색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예 노란 선도 못 넘었어요. 못 넘었는데 여기를 이 고점 자리를 넘기가 힘들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올라왔을 때 요 부분 고점 자리를 못 넘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요 위에서도 매도를 해도 돼요. 근데 매도를 했을 때 밑에 저점 자리를 깨야 되는데 못 깨고 올라가면은 다시 익절을 하든가 손절하든가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붉은색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좀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하방이라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지지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지지 자리가 선이 긴 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 번에 못 깬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지지 자리가 만들어지면 내려왔을 때 바로 안 깨고 반등을 하고 올라가서 위에 고점 자리를 못 넘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왜 그러냐면은 하방으로 이렇게 계속 추세로 쭉 갈 조건이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평선을 넘어서지 않고 이 노란선 근처에도 가지 않고 계속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은 노란색 근처로 갔고 밑에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지지 라인 만들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 라인 지지하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깨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올라타가지고 이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매수를 하든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점을 넘어가느냐. 그래서 붉은색이 만들어졌는데 붉은색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고점 자리를 못 넘고 근처까지 왔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매수를 잡은 구간도 이 자리예요. 여기서는 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노란 선이 하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노란 선을 일단 올라타고 나서 밀리고 노란 선을 지지했을 때 매수를 잡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노란 선이 하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매수를 잡으면 안 되는 자리.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 그래도 일단 올라왔을 때 보고 익절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잡아버리면 위에서 매도를 못 해요. 위로 갈 거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넘고 이 부분을 못 넘었을 때 음봉이 떨어져서 요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가 매도 자리. 그래서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노란 선을 계속 건드리잖아.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 밑에 저점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못 깨면 그냥 이쪽에서 익절을 해야 돼요. 강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일단은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어요. 자, 저점을 깨고 이 자리죠. 전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서요. 그쵸? 반등을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하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에 고점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솔직히 이런 자리는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여기서 밑에 노란선 깨질 때 매도를 하고 위에 손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방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저점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죠. 근데 깨지 못하고 반등을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밑에 지지라인이 긴 라인이 하나 만들었으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반등을 했을 때 요 지점 한번 노란색 지점을 올라타고 내려와서 다시 노란색 지점을 넘어갈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은 이 밑으로 잡고 매수를 진입을 했으면 홀딩을 해야 되는 거죠. 홀딩을 무조건 진입을 하면 홀딩, 손절 나가기 전까지는. 자, 손절 나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진입을 아니, 잠깐만요. 잘못 만졌네. 죄송합니다. 자, 11시. 한시. 참, 죄송해요. 네, 여기가 맞네요. 이 구간이. 자, 볼게요. 자, 밑에 지지라인이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올라탈 때 노란 선을 올라탔을 때 매수, 그쵸? 붉은색이 형성됐죠. 그럼 홀딩을 하는 거죠. 일단 손절 자리는 딱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홀딩을 할 때 조건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상방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붉은색이 유지되는지,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는데 노란선을 올라탔는지,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형성되는지. 여기도 위에 저항 자리가 있잖아요. 저항 자리가 있는데 보시면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죠. 밀렸을 때 이 5일선이 아니라 노란선은 깨지 않고 이 붉은색 구간에서는 자꾸 반등을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했을 때 이 지점을 다시 넘어섰을 때는 이렇게 붉은색 구간이 이어지면서 양봉
5일선 위쪽에서 타고 올라가면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홀딩을 할 때 우리가 240틱 같은 경우나 뭐 1분봉 이런 거 보실 때 자꾸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서 밀렸을 때 이런 데서 자꾸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항상 밑에 전저점 자리가 있잖아요. 전저점 자리가 지키고 이 시그널 차트를 볼 때는 이 900틱에서 붉은색 구간이 항상 유지되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까지만 먹을 거를 여기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길게 끝까지 먹어야 된다. 잔잔하게 단타 쳐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길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길게. 그래서 끝까지 먹을 수 있다. 보시면 끝까지 홀딩을 해가지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자꾸 이런 데서 매도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자꾸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자, 노란 선이 상방에 유지되어 있고 붉은색 구간이죠. 붉은색 구간에서는 노란 선을 건드리고 살짝 깨기는 하겠지만 여기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진 절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구간에서는 자꾸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 만약 여기서 익절을 했어. 그럼 포지션을 다시 여기 노란 선을 올라타면은 다시 매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고 노란 선을 여기도 살짝 깨지만 여기 깨지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자꾸 매도를 하시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 나오겠지 하면서 이런 데서 또 걸리고 이런 데서 걸리고 여기에서 걸리고 이런 데서 매수를 잡으면은 상승하면은 강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이 크게 나는 이유가 이런데요. 만약에 손절 라인 잡고 손절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려오겠지 하면서 물 타고 막 이러다가 다 계좌가 다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 고점 넘어가면 손절인데 이거를 고점 넘어가서 음봉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지 하면서 물 타고 또 여기 위에 가서 음봉 떨어지면 다시 또 물 타고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그널 차트를 보시면서 붉은색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는 항상 매도를 보지 마시라는 거. 매도만 안 봐도 손실은 안 나잖아요. 하다못해 매수를 안 해더라도 일단 매도를 안 해야 되잖아요. 손실이 안 날라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저희가 차트 이용, 교육, 리딩 이런 문의 같은 거 받고 있으니까 이쪽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